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추 내병성과 품종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과 같이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추 내병성. 혹시 내병성이란 말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고추 내병성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칼라병, 탄저병, 역병 이런 병들에 대해서 이런 병원균들이 고추 체내에 감염이 되어도 발현되지 않거나 약하게 발현되는 것들을 갖다가 내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들하고는 좀 더 다른 표현인데요. 저항성이라고 하면은 병원이 체내에 감염이 되어도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증식을 못하는 걸 갖다가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추 내병성은 이런 병원기 감염이 되어도 체내 감염이 되어도 발현이 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추 나무 안에서는 증식이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눈에는 마치 안 걸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내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추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칼라병과 탄저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거는 칼라병 TSWB에 감염된 개체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전형적인 탄저병 병징들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칼라병과 탄저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칼라병과 탄저병. 자, 먼저 칼라병이나 탄저병이 어떻게 옮겨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칼라병은 매개충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옮기게 되는 벌레 이름이 뭐냐면 총체벌레인데 이 총체벌레가 고추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과실에서 흡집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탄저병 같은 경우는 병원균입니다. 곰팡이균인데 이 곰팡이균이 비가 오면서 빗물이 휀과 동시에 과실에 붙거나 아니면 나무로 이병이 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탄저병에 이병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칼라병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이동을 합니다. 고추나무 속에서 물관을 통해서 양수분해 이동과 함께 같이 옮겨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저병 같은 경우는 빗물이나 비산에 의해서 이동이 됩니다. 빗물, 비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물리적인 이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림이나 약제 방제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칼라병 같은 경우는 매개충을 박멸해야지만 예방이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저병과 칼라병 이 두 가지 병에서 그래도 방제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들이 이제 탄저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칼라병 같은 경우는 매개충을 박멸하지 못하면은 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는 고추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고추 품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병에 대해서 기준을 둘까? 이것이 아마 농가 여러분께서는 아마 고민이실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관리가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냐, 이 기준을 품종을 선택할 때 내병성의 기준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라병은 관리가 불가능하고 탄저병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추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품종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방이 가능한 탄저병보다도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총체벌레의 밀도를 조절하기가 힘든 칼라병을 기준으로 해서 품종 선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우바이오에서 출시되는 칼라병 내병계 품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농우바이오에서는 칼라스피드업, 칼라스피드, GT5, 칼라매직, 칼라짱, 칼라스타 6가지 품종이 출시되어 있고요. 이 6가지 품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이가 했어. 볼 때가 됐어. 이거는 탄저병까지도 좋다고.